13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부부 4쌍이 주어져 있고요. 가이드 2명이 있어요. 함께 5인승, 7인승 차에 2대 나눠 타야 되고 여행 가려고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에는 가이드 2명만 운전석에 앉을 수 있고 부부끼리는 같은 차에 배정하는 모든 방문의 수. 그러니까 배정만 하면 돼요. 그죠? 그 차 안에서 어떻게 타는지에 대한 구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 4쌍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차가 5인승, 7인승이 있네요. 요렇게 이게 5인승 차가 있고요. 7인승 차 좀 크게 그려볼까요? 요렇게 차가 있어요. 이게 자동차냐고? 네, 맞습니다. 자동차예요. 그래서 가이드 2명을 대문자 AB라고 놓고, 그 다음에 부부 4쌍이 있으니까 부부 4쌍을 A1, A2 이렇게 한 쌍, B1, B2 이런 식으로 해서 D1, D2 이렇게 해서 4쌍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가이드를 A, B, B, A 운전석에 그지 태울 거예요. 2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한 가지가 이렇게 운전 빵빵, 운전 빵빵 이렇게 운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짐? 이게 5인승에 4명, 1명이 탔으니까 7인승에는 6명까지 여유 자리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8명을 이제 부부는 같이 타야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6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 한 쌍, 세 쌍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세 쌍이라는 거는 뭐 A, B, C 이렇게 6명까지 탈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두 쌍 또는 두 쌍 이렇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 4명까지 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4명이니까 두 쌍까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 쌍인 경우와 그 다음 두 쌍인 경우 왼쪽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케이스를 고민해 보면 되는데, 둘이 이제 더하면 될 거고, 만약에 여기 한 쌍을 태울 거야. 그럼 A, B, C, D 중에서 한 가지, 한 부부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예를 들어 A1, A2가 여기 탔어요. 그럼 이 6명이 무조건 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란 얘기고, 마찬가지로 2명은 두 쌍은 이 4쌍 중에서 2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건 동수이긴 한데, 이거는 그지 중복이 생기지 않아요. 이미 운전석에 누가 타 있고 차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지? 만약에 A, B, C, D 아니면 A, B, C, D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은 허락하지 않고 중복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4, 6, 10인가요? 계산하면 20가지. 정답은 1번이었네요. 20번 보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고,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서 저 a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y는 대칭이라는 소리는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를 지나요? y는 x라는 이런 직선을 지난다는 소리죠. 괜찮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던, 유리에 그려지는 거지. 정근선의 교점이 이 y는 x의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교점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x의 개수인 a가 돼서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점의 좌표는 y는 x 있으니까 x랑 y 값이 같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3을 쓰고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로 넘어갑니다. gx의 최대값이 5일 때 a값, b값 한번 곱해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y는 마이너스에 b로 묶어줘요. b로 묶으면 x, 여기가 마이너스 b분의 3, 그리고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너만큼, y축 너만큼 표현한 건데, 이게 b가 양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b가 양수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양수니까 그냥 y는 마이너스 루트 x를 그리시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y의 부호 반대니까 이 그래프 대칭 동안, x축 대칭 동안 이런 그림이 될 거고, 만약에 b가 음수라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동안 이런 그래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이 어떻게 표현이 동돼? b분의 3만큼 b만큼. 그래서 1에 그려지든 간에 무조건 최대값은 b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최대값이 b가 5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곱해주세요. 곱하면 마이너스 15.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요점을 꼭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5인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꼭지점과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2차 함수는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너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을 모두 곱해달래요. 근의 개수가 아니라 그 근들을 구해가지고
곱해주세요. 일단 fx를 정확히 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폭 a를 갖고 있고 꼭점이 2, 마이너스 9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너를 지나요. 이게 y좌표의 마이너스 5라는 건 뒤에 꽁다리가 마이너스 5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a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요 식을 다시 쓰면 f의 fx 너가 뭐와 같아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그 친구들을 고민해 볼 거야. 얘는 이렇게 가리라고 했죠. 내 손바닥에 뭘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5야? y값 추적해 봅니다. y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y가 마이너스 5가 되는 녀석이 여기 0이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가 4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왜? 2로부터 0까지 두 칸 갔으니 너 두 칸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이 친구가 얼마이거나 0이거나 또는 얼마 4이거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fx가 0이라는 건 다시 지워볼게요. fx가 0이야. 그럼 fx가 0이면 이렇게 생이 먹었다는 소리죠. 너랑 두 개 잡히고, 그 다음 fx가 4야? 그럼 4면 요 위에 있겠죠. 또 두 개 잡히고 총 4개를 곱해봐. 근데 우린 fx를 구했으니 fx가 0이야? 네가 0일 때 x값, 또 네가 4일 때 x값, 이 두 개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요. 9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x-2의 제곱, x-2의 제곱이 얼마야? 9 하나가 있고요. 또 9가 넘어가면 13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x-2가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리고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두 개 나올 거니까 싹 다 넘겨 봅니다. 그럼 x는 2가 넘어가면 5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가 넘어가면 2 플러스 마이너스 13 이렇게 4개 잡히는데, 이걸 싹 곱하면 너는 마이너스 5고요. 너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4 빼기 13 마이너스 9인가요?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 마지막 곱해 5, 9, 45라는 이런 값을 얻게 되겠죠. 14일차 볼게요. 15번입니다. 지금 x에서 x 함수가 주어져 있고 ABCD는 정역의 원소들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를 함수의 x를 물어본 건데, 보시면 볼게요. 일단 이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FA랑 FP랑 FC랑 FD랑 이 케이스가 조금 나와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괜찮죠? 자, 저런 케이스는 1, 2, 3, 4 정의 원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도 1, 2, 3, 4로 쌓여. 그러면 이건 한 가지밖에 없죠. 왜? 크기 순으로 이렇게 1, 2, 3, 4 항등함수가 되는 그 함수 하나만 이 조건을 만족시켜 줍니다. 괜찮죠? 1, 2, 3, 4 4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한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 등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도 존재하겠죠. 이런 케이스. 괜찮죠? 그죠? 둘이 같은 케이스. 그러면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왜? 너가 쏘는 걸 너 따라갈 테니까. 그럼 결국 요 세 개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B, C, D는 얘예요. 2, 3, 4 얘네들은 이 중에서 크기순 선택하면 되니까 4개 중에 몇 개를 선택을 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괜찮죠? 4개 선택했어. 그래서 1, 2, 3 선택하면 이렇게 1, 2, 3 선택하면 크기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 얘가 1을 썼으니까 너는 F1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얘는 신경 안 써도 됨. 둘이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래서 4시 3개가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지우고, 세 번째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세 번째는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이런 케이스. 괜찮죠? 이런 케이스도 너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니까 4개 중에 3개를 잡아주면 됩니다. 또 그래 따지면 또 어떤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이런 케이스. 그러면 너랑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이 2개만 잡으면 된다고. BC 너네 둘이 크기만 맞으면 된다고. 4개 중에 몇 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그지? 크기 순으로 너를 쌌다고 쳐봐요.
그러면 3, 4는 같은 값 쓰고 너도 같은 걸 써야 되니까 이렇게 얘네 둘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소리죠. 결정돼 있으니까 이미. 그래서 이 케이스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1, 4, 4, 6인가요? 10, 15.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15회차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의미하는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의미 아닌 정수야 0을 포함하는 자연수. 자, 정의된 함수 f가 의미하는 정수 n과 k는 0과 4예요. 그 정수 k에 대해서 f형 0이고요. 요런 정의가 되어 있고요. 너를 물어봤음. 그럼 얘부터 일단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98부터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98을 집어넣는데 k라는 친구가 0에서 4 사이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럼 어떤 수를 5로 나눴을 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4라는 소리죠. 그래서 5로 나눌 때 나머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98? 그럼 98은 써볼까요? f의 98은 5로 나눔 그러면 f의 5 곱하기 20이 100이니까 5 곱하기 19가 될 거고 3 남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5 n이 1로 k는 뒤로 빠져. 다시 써볼까? f의 얼마라고? n은 1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로 빠져.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계속 해야 돼요. 19 넣어. 19는 f에 5로 나눠 5, 3, 15 그리고 4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러면 너는 n이니까 f3 더하기 4 이렇게 빠지겠죠. 그럼 f3은 누구냐? f3은 다시 f에 5 곱하기 0 더하기 3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 너가 n이야 f0 더하기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싹 다 계산해 볼 거예요. f0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7에다가 10이 되겠죠. 그럼 얘가 10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f에 10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고 얘를 다시 표현하면 f에 5 곱하기 2 더하기 0 표현되니까 얘가 n이었죠. f2 더하기 0 이런 일이 벌어졌고 f2는 또 마찬가지로 2인 거 눈에 들어오죠. 그죠? 얘가 왜? 얘가 f에 5 곱하기 0 더하기 2니까 얘는 f0에 플러스 이렇게 2로 빠질 테니까 결국 5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2가 나오네요.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21번 볼게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 녀석의 점근선과 저 직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 그때 m값 물어봤고 기울기는 양수네요. 일단 다 필요 없고 점근선만 필요한 거니까 여기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점근선이 y는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나요? y는 m으로 묶었어요. x 마이너스 4 이런 일이 벌어져 있음.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4,1을 무조건 지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4는 여기쯤 있고 1은 2보다 작으니까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대충 너를 4,1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 그래프가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을 거고 이 직선과 점근선을 둘러싸인 이 지각사각형에 대해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 주세요. 이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 이 길이 밑변 높이가 변할 테니까 그지?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 봅니다. m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좌표들 세팅해 볼 건데 요즘의 좌표 얘부터 볼까요? 요즘의 좌표는 마이너스 1,2예요. 요즘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이 직선에 존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5m이 될 거고 이점의 좌표도 y 값이 2가 되겠죠? 이 직선의 y가 2인 x의 값 y가 2인 x의 값. 자, 1 넘어갑니다. 그럼 1이고 m 나눠줘요. 그럼 n분의 1은 어떤 일이 벌어짐? x-4. 그래서 x값은 4 더하기 m분의 1이 될 테니 자, 넓이를 표현해 봐요. 넓이는 2분의 1에 표현해 보아요. 여기서 여기 빼. 그게 요 밑변일 테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5 더하기 m분의 1로 표현될 거고 의 높이 이 길이가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죠? 빼면 얼마니? 1 플러스 5m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 안에 친구만 계산해 봅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전개 25m에 더하기 m 플러스 1 상수
상수는 5, 10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m이 양수니까 이 친구 산술 기하에 의해서 a 플러스 b는 크나 같아요. 얘네끼리 곱해 봅니다. 그럼 얘가 10이네. 그죠? 너도 10이고 20을 반 나누면 최소값은 10이 됩니다. 얘가 1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때의 m의 값은 너네들의 최소값이 10이니 너가 얼마일 때 너도 5이고 너도 5일 때 둘이 같을 때 그래서 m은 얼마일 때 m은 5분의 1일 때 그때의 최소 넓이를 갖는다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에 대해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간대요. 그죠? 그래서 A란 친구의 T분을 지났을 때 높이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려볼 거고요. 물체 B는요. 지표면 기준으로 높이가 K인 지점에서 출발해서 1분의 2만큼 일정하게 올라간대요. 자, 그랬을 때 A랑 B랑 같은 고도에 있는 같은 높이에 있는 시간이 두 번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물어봤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0을 집어넣으면 높이가 2m, 단위가 미터죠. 킬로미터네, 그죠? 2km 위에서 쭉 올라간대요. 자, 그리고 그다음 그 B란 친구는 K라는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1초당 이만큼 올라가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1번 보시면 B의 시간에 따른 높이는 어떻게 표현해? 그러면 Y는 1초당 이만큼 올라가니까 1분당 이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2t일 거고 처음에 스타트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런 그래프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A랑 B랑 같은 고도에 있는 높이와 같은 시간의 두 번, 즉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면 되더라. 그런 t의 범위를 물어봤죠.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놓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2라고 놓고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가 2고요. 네가 4고요. 그림이 여기에는 무리함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기울기 3이니까 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랬을 때 K가 0이면 원점과 2를 집 2,4 이 점을 지나요. 원점.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됐죠? 그래서 한 점밖에 안 만나요. 2분일 때. 그럼 조금만 더 올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K라는 친구는 0보다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는 판단인데 어디까지 가겠어요? 만약에 이 점을 지난다고 쳐볼게요. K가 2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나게 되니 얘네들이 평행해야 되는데, 그지?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그지? 좀 더, 죄송합니다, 그죠? 올라가야 세 점이니까 K는 뭐보다 2보다 작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다가 어느 점일 때 딱 접할 때가 되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좀 더 가다 하나 더 만나겠죠. 그래서 접점일 때도 하나가 더 포인트가 생기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무리함수와 얘와 얘를 연립하셔가지고 양변 제곱한 다음에 판별식이 0 이하로 풀면은 K값 잡히겠죠? 그거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그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생략할게요, 계산은. 16회 볼게요. 자, 1번입니다. X, Y, Z가 주어져 있는데요. 1대1 대응이고 각각.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일단 써볼게요. 그림을 1, 2, 3, 4. 여기다 좀 써보자. 1, 2, 3, 4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 3, 4, 5. 잘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4, 5, 6, 7. 저만 잘 안 보이죠? 자, 여기가 F고요. 여기가 G라는 함수를 이제 그려 놓을 거예요. 자, 그럴 건데, 자, 가주관부터 볼게요. F도 1대1 대응, G도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 F2의 함수값, G의 3의 함수값, 2는 2 중에 쏘고 2, 3, 4, 5, 3은 4, 5, 6, 7. 그럼 뭐가 눈에 들어와요? 4, 5, 4, 5. 그지? 4, 5, 4, 5일 수밖에 없어요. 즉, 얘네 둘은 4이거나 5이거나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가 4일 때를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또는 너가 5일 때를 고민해 볼 거예요. 이 두 개가 중복이니까. 자, 그래서 F2가 4라고 가정해 봅니다. 너의 케이스에 먼저 고민해 보면 F2가 4예요. 그럼 G3도 4가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요. 그 다음 나조건을 볼게요. 나조건은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데 1이 F 타고 G 타고 O에 쌓여.
그럼 이 친구가 누굴 쏜다고? F 갔다가 어떤 녀석이 또 5를 쏘면 된다는 소리죠. 근데 만약에 3을 쐈다고 가정해 볼게요. 3을 쏘면 띵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이 떨어지고 이 조건도 모순이네요. 그죠? 3의 거꾸로는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1대1이니까 너랑 너 2를 쏘거나 얘를 써야 됩니다. 여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F1이 누군 안 돼? 3은 안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1이 될 수 있는 건 2나 5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또 여기서 나눠주기를 F1의 관점에서 F1이 2이거나 또는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이 케이스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는 중입니다. 그럼 F1이 2라고 한번 약속해 볼게요. 응? F1이 2야. F1이 2면 2는 누굴 써야 돼요? 2가 들어가니까 G2는 5가 돼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직까지 모순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만족이네. 왜? 3의 인버스. 3의 인버스가 3이거나 4를 쏘겠죠. 얘를 쏘거나 얘를 쏘거나 1대1이니까. 다조건까지 만족, 라조건. F4가 같아요. F4를 편의상 스몰 a라고 놓을까요?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2가 넘어가면 a 플러스 2란 친구는 뭐랑 같아요? GA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A는 누군데요? F4예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얘가 쏠 수 있는 아이니까 얘가 쏠 수 있는 건 누굴 쏠 수 있어요? 3이나 5를 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A를 굳이 치환 안 해도 그냥 요것만 2만 넘겨볼게요. G라는 함수가 있고요. F에 4가 이렇게 있겠죠. 이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F4 플러스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럼 너는 누구라고? 이 친구가 쏘고 쏘는 최종적인 결과치를 얘기하고 F4가 누굴 쐈을 때 2에 떨어지더라. 그러면 너가 쏠 수 있는 건 너랑 너를 쏠 수 있어요. 그지? 지금 2, 4는 선택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3을 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얘가 3이면 3은 3 타고 4 타고 가니까 얘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3이니까 모순 되겠죠. 그럼 3은 안 되고 5를 쐈다고 쳐볼게요. 5를 쏘면 얘가 5니까 얘가 5가 되는 순간 둘이 더해 7이 돼야 되니까 요게 7을 쏘면 되겠죠. 그래 얘가 이렇게 타고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모순됨이 없으니 나머지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3은 3을 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4는 6을 쐈다는 소리니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F3과 G4를 더해주세요. F3 3이고요. G4는 6이 되겠죠. 둘이 더해주세요. 정답은 1번이고 예인 케이스 해볼 필요 없고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24번 보겠습니다. ABC를 포함한 6명을 배열하는데요. 쭉 보시면 되고요. A와 B는 이웃하고요.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B가 지금 포인트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A랑 B는 이웃하는데 만약에 A와 B가 뭐 이런 데 있다고 쳐봐요. 쳐보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너만 아닌 3가지가 됩니다. 괜찮죠? 근데 만약에 A, B가 이웃하는데 B가 맨 사이드로 몰리게 되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가지일 때와 4가지일 때, 즉 B가 양 사이드에 몰릴 때랑 안 몰릴 때로 나눠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몰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처음에 여기에 AB가 앉는데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괜찮죠? 그죠? 그러면 C가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여기도 하나가 더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돼버리면 또 C가 앉는 자리가 여기는 못 앉으니까 3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2가지가 나오고 또 뭐 있어요? 요렇게 여기 앉는 케이스 AB, BA 그지? 2가지가 나오고 여기도 AB, BA 2가지 여기도 AB, BA 2가지 아 그래? 그러면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2가지씩 6개에다가 양 사이드 2개에서 8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8가지를 배열해 놓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구체화시켜 버리면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C가 앉은 자리는 여긴 안 돼. C는 몇 가지? 3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아이들을 3패까지 앉으시면 될 거고 또는 이번에 어떤 케이스 있다고요? 자, C가 제한이 없을 때, 즉 B가 양 끝 사이드로 몰릴 때 이렇게 BA 있는 경우와 아니면 여기가 BA 있는 경우 2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C가 앉은 자리가 4가지가 되는 거고 남는 아이들 3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요거 3팩이랑 4를 묶어볼까? 아, 얘가 8이구나. 3팩이랑 8을 묶을게요. 8 곱하기 3팩은 6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3이 남고요. 얘는 싹 다 나갔으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6, 8에 48 곱하기 4. 그러면 4, 8에 32, 192 이런 식으로 해서 24번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